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녀 진로 지도 1차 시에서는 기본 전제로 행복한 가정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차 시에서는 자녀 진로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진로 지도가 중요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생들 진로 문제 지도하고 상담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이끌고 지도하고 상담하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자녀 진로 지도한다는 게 그냥 상급학교 진학 잘하도록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거 하나 잘하면 그거는 물론이고 이렇게 큰 파급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마음으로부터 고개를 끄덕이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 진로 지도 잘하는 게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 발달 단계별로 진로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그때그때 하고 넘어가야 할 진로의 숙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숙제들을 안 끝내고 이 숙제를 미룬 채 나중에 대학을 갔다. 그러면 집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학 학과 갔다, 경사 났다 이럴지 모르는데 뭔가 잠재된 문제의 씨앗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의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그러면 진로 인식 단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재밌게 뛰어놀고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지만 언뜻 머릿속에 우리 아빠는 아침 되면 출근을 하시는구나. 직장에를 가시는구나.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뭔가 직업을 하나씩 갖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인데, 영수 아버지는 경찰관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미경이 아빠는 의사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직업이 3개가 되네. 직업이 많네. 나도 나중에 직업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 그냥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게끔 이런 생각을 서서히 싹 틔우는 것. 이게 이제 초등학생 때 하고 넘어가야 할 진로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우리는 진로 탐색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식이라는 1층 석탑 위에서. 자, 그렇다면 직업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도 보고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는 119 구조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 직업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얘기고 제대로 알고 보니 그 직업을 가지려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용감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잘 안 맞는구나. 나는 그럼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러면서 자기의 특성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게 중학교 때 해야 할 진로의 숙제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진로 인식, 중학교 때 진로 탐색이라는 2층 석탑을 쌓았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진로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학의 길을 갈 건지 취업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일학습 병행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선취업 후진학의 길을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 정한 것을 내 거로 구현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 이게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머릿속에 밑그림을 우리 학교 다닐 때와는 굉장히 다른 뭐가 있나 보다. 우리는 그냥 진로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이런 체계성이라는 게 있고 이 체계성의 트랙을 잘 따라가야 우리 아들, 딸이 진로의 앞길이 탄탄하게 구축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숙제를 잘 한 아이는 이것이
평생 진로개발 역량의 씨앗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습과 진로에 대해서 1차 시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서 진로 지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생략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에 이런 학과를 가야 되는구나. 그런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구나. 순위를 봤더니 서열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지금 내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그 학과를 갈 수 있나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16번째, 17번째 대학도 아슬아슬하구나. 내가 그 직업을 그토록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대학의 서열에서 한 5등급을 올리려면 학업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을 위한 내적 동기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자기 입으로 엄마 죄송한데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만 단과반 학원을 좀 보내주십시오. 다른 과목은 내 혼자 힘으로 커버해 갈 수 있는데 수학은 너무 오랫동안 등한시해서 그런지 지 혼자 힘으로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아이는 비록 학원에 가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계획하에 필요성을 인식해서 학원에 갔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학원에 머무는 동안 학업에 대한 몰입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로 지도를 잘하는 것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출발이 된다. 이런 면에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진로 지도를 잘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진로에 대한 밑그림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이끌고 지도한다면 이런 학생들은 유혹에 버티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비행으로 갈 가능성의 싹을 미리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출근하는 장면, 교문 앞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되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학습 동기가 되기도 했고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여름방학 되면 친구들이 비행 비슷한 일을 모의할 때 유혹을 합니다. 그럼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등대불, 선생님, 나 선생님이 될 건데 등대불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수박서리, 참외서리 3번 했으면 많이 했지. 이거 도둑질인데 선생님이 될 내가 도둑질 자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여기서 멈출래. 갈등과 방황의 순간에 저를 잡아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로에 대한 포부와 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이런 꿈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간직한 죄가 가출을 할 가능성 거의 없겠죠. 무단결석 할까요? 선생님한테 불량스럽게 굴까요? 인터넷 중독에 빠질까요? 약물 남용에 빠질까요? 결론적으로 진로 문제 하나 똑바로 잘 잡고 나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옆길로 곁눈질하며 비행 쪽으로 갈 가능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아이덴티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인문학 강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Who am I?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정체감이 튼실하게 확립된 우리 자녀들이
역할이 혼미한 자녀들보다 학업 성적도 좋고 친구 관계도 좋고 진로 의식도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뭡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아 정체감을 어떻게 튼실하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제가 여러 논문들을 찾아봤더니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인지 발달이 아주 고도로 발달을 하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저는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 활동지에 늘 넣었던 게 생애곡선 그리기, 뭐 생애진로 무지개, 10년 후에 명함 만들기 이런 것들을 진로 지도를 위해서 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자료들을 봤더니 그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정체감을 튼실히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이 진로 의식을 성숙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기에 그토록 중요한 자아 정체감을 튼실히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 이 진로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머릿속에 뚜렷한 진로에 대한 포부와 목표와 꿈이 자리를 잡고 있고 물론 이 꿈과 목표가 허황된 목표면 안 되겠죠.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이런 포부와 꿈을 간직하고 있고 그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삶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 목표와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진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견함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자녀들의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도록 도와주고 자기 존중감을 높여주고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쪽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로 중요성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입학사정관을 오래 했지만 입학사정관이 선호하는 수험생은 누굴까요? 진로의식이 성숙된 수험생 그리고 학과 전공 선택이 굉장히 신중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내보일 수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리고 A라는 학과 가면 진로 분야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자기는 그중에서 어느 쪽의 길을 갈 것인가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출중해 보이는 수험생을 면접에 올 3배수에 올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면접에 왔을 때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더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 이 친구가 저 두 친구보다 성적은 조금 낮지만 우리가 저 친구를 뽑아서 4년을 가르치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될 가능성의 싹은 성적이 조금 낮은 이 친구가 더 낫다. 그럼 이 친구가 뽑히는 겁니다. 입학사정관들의 안목에 의해서. 그렇다면 진로지도 제대로 해야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했을 때 선발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졸업 무렵에 미래에 내가 가야 할 직업군에 대한 밑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직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어떤 학과 전공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이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에 가서 그 학과 전공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진로지도의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 뭔가 큰 밑그림이 형성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학점 이수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지도 잘하는 게 비록 대학 진학을 포함한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진로지도다. 이런 면에서 그 중요성을 저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